경찰 공무원법에 들어가기 앞서서 임명권의 위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총경 이상에 대해서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총경 이상 정도 계급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임명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총경에 예외가 있습니다. 총경의 강정, 전복, 휴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대통령이 하지 않는 것이죠. 강은 강등, 정직, 전은 전보가 되겠죠. 복은 복직, 휴는 휴직, 직은 직위해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규 채용, 승진, 면직, 신성면입니다. 경정의 신성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합니다. 신라면이 아닙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청장이 총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방금 이 부분은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경찰청장이 해야겠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경정에 대해서는 신성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다고 했으니까 신성면에 대해서는 청장이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경정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예외가 파, 전복, 휴직에 대해서는 청장이 하지 않습니다. 자, 전복, 휴직은 위에서 말한 것하고 같고 파는 이제 파면이 아니고 파견이 되겠습니다. 파면이 돼버리면은 면직하고 같으니까 여기 대통령 사안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파견이 됩니다. 파, 전복, 휴직. 이렇게 하면은 전복, 휴직이 두 번 나오죠. 강정, 전복, 휴직도 있고 파, 전복, 휴직도 있습니다. 총경은 강정하고 전복 먹고 휴직하고 경정은 파 썰어 넣었습니다. 파 들어간 전복 먹고 휴직을 하는 겁니다. 자,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하부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 위임을 하거든요. 하지만은 경감이나 경위의 좀 중요한 부분, 신규 채용, 승진, 신성입니다. 신성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사전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한테 사전 승인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래로 조금 내려가서 경찰청장이 이제 어떻게 위임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청장이 위임하는 경우는 이제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경찰청 소속 기관 등에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 등에는 이제 시도 청장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국수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도지사에게 이제 이렇게 위임하는 것이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자치 사무를 하는 자치경찰에 대한 임명권을 위임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지파는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정에 대해서는 아까 경찰청장에서 파, 전복, 휴직은 청장이 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 부분이 그대로 내려와서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신규 채용 그리고 면직에 대해서는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경찰청장이 위임 자체를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신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신성면도 있고 또 여기는 신성도 있었고 이번에는 신면이 나왔죠. 신면. 여기는 경감 이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경감 이하에 대해서 신규 채용이나 면직에 대한 위임권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제 시도지사가 위임을 하는 대상이 시경위가 있죠. 시경위에다가 위 내용을 전부 다 위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뺍니다. 경위, 경감에 대한 승진 임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모두 시경위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도지사 거를 다 가져왔는데 경위, 경감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면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위임권을 받지 못했죠. 신,
그리고 승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직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성면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자, 시도청장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경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정의 파전복 휴직도 시도청장이 위임을 받겠죠. 경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소속기관 등에서 임용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감 경위에 신규 채용 승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죠. 여기서 또 신성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않았던 경감 이하에 대한 신규 채용 면직, 이것은 누가 하느냐? 결국 시도청장이 하게 되겠죠. 경찰청장이 시도청장에게 위임을 할 때 그러한 내용을 제한 없이 다 줬기 때문에 여기서 제한되는 부분은 결국 시도청장에게 다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경감 이하에 대한 신명까지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래에 있는 경찰서장을 보겠습니다. 서장은 경찰서 내에 경감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시도청장이 위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고, 국수본의 경우는 경찰청장이 국수본 내에 경정입니다. 여기는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만 위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위임이 다 정리가 됐는데, 제가 필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어 보이죠? 요 내용들은 나중에 카페에 그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천. 자, 추천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총경 이상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추천합니다.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고, 그러면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 가겠죠. 장관이 제청을 합니다. 제청을 하면은 그 다음에 총리는 거치기만 합니다. 총리를 거쳐서 이제 대통령에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총경 이상 중에서도 시도청장을 임명을 할 때는, 자, 총경 이상이면은 뭐 경무관, 치안관 많죠. 그 중에서 시도청장의 이 보직에 임명을 할 경우에는 시경위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먼저 협의를 거치라는 거죠.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총경에 대한 추천 외에 수사부서 내에 총경을 보직을 할 때는, 자, 누가 추천을 할까요? 국수본부장이 추천을 하겠죠. 국수본부장이 추천을 합니다. 자, 조금 올려서. 그리고 세 번째, 시경위에서 임용권을 행사를 합니다. 임용권을 행사를 할 때는, 이때는 규정에 의해서 시도청장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청이 있습니다. 제청. 제청은 어떨 때 하느냐? 경정에 신성면은 아까 대통령이 한다고 그랬죠. 이 신성면을 할 때 경찰청장이 제청을 합니다. 청장이 제청을 해버리면, 이제 원래는 보통 장관이 제청을 하는데 청장이 제청을 해버리시니까 이제 장관은 할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장관은 뛰어넘습니다. 장관은 거치지 않고 바로 총리한테 갑니다. 총리한테 가서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경찰청장이 제청을 하는 경우가 경찰학에서는 두 번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정에 대한 신성면입니다. 뒤에 징계에 가면은
대통령에게 징계 집행을 의뢰를 할 때 청장이 바로 제청을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청장이 제청하는 경우가 2번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고, 사전에 의견을 드려야 되는 사전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아까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임명권을 위임하면서 지구대 파출소는 제외했죠.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구대 파출소를 제외했기 때문에 지구대 파출소장에 대해서 보직을 할 때는, 자, 누구의 의견을 듣냐면은 시경위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사전에 의견을 반드시 듣고 보직을 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두 임명권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만 정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내용이 많아 보이죠? 그리고 제가 안 보고 쭉 적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 촬영하기 전에 한 2시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4번을 적어봤어요. 그만큼 저도 이게 많이 봤지만은 볼 때마다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한 번만 잘 정리를 해두면은 나중에 복습할 때 빠르게 복습할 수 있고, 또 시험 치기 직전에 바로 기억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실 때 제가 방금 적은 것처럼 이렇게 쭉 따라 적을 수만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기억이 되고 암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4장 경찰 공무원과 법입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분류,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관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겠죠.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개념, 우리 경찰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죠. 경력직에는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는데 우리는 특정직이 되겠습니다. 의경들의 경우는 경찰 공무원법상에 우리 경찰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상에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상에 있어서의 어떤 공무원의 위법행위, 이런 것을 논할 때는 공무원의 개념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외형상 보이는 것 기준으로 공무원을 보거든요. 자, 공무원의 분류를 보면은 계급상의 분류, 책임과 보수 등의 차이를 두기 위한 수익적인 분류이고, 경과상의 분류는 직무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는 수평적인 분류가 되는 것이죠. 경과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고, 신규 채용할 때는 경과를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경과는 총경 이하에 부여가 되는데 수사하고 보안에 대해서는 경정 이하에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경의 경우에는 일반 경과와 특수 경과만 남아있는 것이죠. 수사와 보안은 경정 이하에만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경과의 종류는 일수, 보특, 항정살 되는 것이죠. 항정살이 원래 특수 부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수사 경과를 보겠습니다. 적용되는 부서는 경찰 권서에 있는 수사 부서에는 다 적용이 되는데, 유치장이나 호송 출장소도 수사 부서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 조사를 받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경과가 적용되는 부서는 아니다 하는 부분이 시험에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직제상 그 정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사 경과가 적용되는 부서로 본다는 겁니다. 또 수사경찰이 다른 기관에 파견을 갔더라도 수사 경과가 적용되는 부서에 근무한 걸로 그렇게 경력을 쳐준다는 겁니다. 수사 경과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죠. 갱신은 1년에 2번 하는데, 이 4월달하고 11월달 이렇게 2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6월하고 12월 이런 게 아니라 4월하고 11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좀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월 이전에 유효기간이 끝나면은 4월 30일까지 있는 걸로 봐주고, 또 11월 30일 이전까지라면은 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1년에 2번 유효기간이 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와 11 두 개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사 경과할 때 수를 휴사 경과 이렇게 암기를 하면, 휴에 보면은 유 발음이 있죠. 유가 자세히 보면은 막대기 2개가 보이죠. 이 막대기 2개가 11입니다. 이렇게 11을 연상하고 또 수사 할 때 4가 나오니까 또 4월달이다. 이렇게 11과 4를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갱신은 직무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으로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 경과를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적 해제 사유와 이제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필요적으로 해제해야 되는 경우는 금품, 향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입니다. 5년 동안 연속해서 비수사 부서에 근무한 경우, 중대한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는 경우, 이 경우 모두 징계를 받는 경우죠. 그리고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뭐 시험에 불합격했다든지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그런 식으로 갱신이 안 되면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겠죠. 요것을 한꺼번에 금, 오, 인, 갱 앞에 호갱을 넣어서 금, 오, 인 하는 호갱이 있다면은 뭐 수사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필수적으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임의적 해제 사유를 보면은 위에서 이제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은 필요적 해제 사유인데 그 외에 나머지로 징계를 받으면은 임의적으로 수사 경과를 해제할 수도 있고 뭐 아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인권 침해나 편파 수사로 수시로 진정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진정받은 것은 그 사유가 안 되겠죠. 그리고 2년 동안 연속해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 그리고 뭐 과도한 채무 등으로 빈곤 상태가 현저하다. 그러면 좀 부당하게 유법하게 수사를 할 여지가 좀 있겠죠. 뭐 도박, 사형행위, 불건전 이성관계, 수사 업무 능력이나 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또 본인이 수사 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임의적 해제 사유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전문직위를 보면은 전문직위는 어떤 전문 영역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선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하면 안 되겠죠.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뽑았기 때문에 뭐 3년 안에 전보를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 관계 일반을 보면은 요거 내용은 있고요. 용어의 정의를 보면은 임용이라는 것은 신규 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 해제, 복직, 면직, 그리고 중징계까지 들어갑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강등까지 들어갑니다. 감봉이나 견책은 경징계 사유인데 경징계 사항은 임용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전보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 것이죠. 자, 복직은 휴직을 했으면은 쉬었죠. 그래서 복직을 하는 것이고, 직위 해제가 돼도 근무를 못하니까 근무를 안 하고 있다가 복직을 하는 것이고, 정직은 말 그대로 출근을 안 합니다. 강등도 3개월 동안 정직을 하거든요. 정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3개월 동안 정직을 한 다음에 계급도 한 계급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근무를 안 하다가 복귀를 하는 경우를 이제 복직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임용권자를 보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총경 이상에 대해서 하죠. 청장이 총경 이상에 대해서는 추천을 하게 되고 장관이 제청을 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시도청장을 임명을 할 때는 경찰청장이 사전에 시경위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그 협의가 끝난 다음에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규정이 이제 새로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총경이 아니지만 경정에 대한 신성면은 대통령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청장이 제청을 하는 거죠. 청장이 제청하기 때문에 장관이 할 일이 없으니까 장관은 제끼고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바로 가는 것입니다. 자,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경정이어야 대해서 하죠. 하지만은 대통령이 하지 않는 총경의 강정, 전복, 휴직, 이 부분은 경찰청장이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말로 쭉 설명했는데 실제 시험은 이 경찰공무원법에 있는 이 문구들로 나오거든요. 제가 말로 했을 때 이해를 하는 것하고 이 문자로 이 법률 규정에 있는 것을 읽고 이해를 하고 답을 골라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규정을 반드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금 특이한 부분에서 우리 법률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해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을 대통령령으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 다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대로 하면 대통령령으로 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야 되고 또 위임한다라고 규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대통령령에 맡긴 것이잖아요. 실제 대통령령에 내려가 보면은 대부분 다 위임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게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시경위가 시도청장에게 위임하는 것, 그리고 시도청장이 서장에게 위임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모두가 다 위임한다,
이렇게 여지를 안 두고 무조건적으로 위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아까 앞서 봤듯이 이제 경찰청장은 시도지사와 소속기관 등 그리고 국수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을 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는 지구대派出所 직원을 제외하고 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위임이 되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경정에 대해서는 파전복 휴직에 대해서 위임이 됐고 경감에 대해서는 신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위임을 했죠. 소속기관 등을 보면은 시도청장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경정에 대해서도 파전복 휴직은 할 수가 있고 경감 이하 임용권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왔습니다. 다만 경감, 경위에 대한 신승, 신기채용, 승계에 대해서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앞선 강의에서 그 위임을 설명할 때 위임을 하게 되면은 위임관청은 수임관청에 대해서 사후 감독은 할 수 있지만은 사전 승인은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그것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경감 이하에 대한 임용권을 다 위임을 해놓고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꼭 그 원칙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국수본부장에 대해서는 수사본부 내의 경정 이하 전복권을 위임하게 되겠죠. 위에서 시도지사가 받은 권한은 모두 시경위로 다 위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경감, 경위로의 승진, 경감, 경위, 승 이것만 제외하고 다 위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도지사가 자기가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자치경찰 사무를 하는 우리 경찰관이 뭐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한테 가서 계급장 받겠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경위가 시도청장에게도 위임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시도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청장이 서장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경찰서 내의 경감 이하 전복권에 대해서는 위임할 수가 있죠. 자, 추천을 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수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또 시경위가 임용권을 행사할 때는 시도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전 의견 청취는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 시경위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구대장 중에서 경정급이 있죠. 경정급에 대해서는 시도청장이 발령을 내고 또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서장이 발령을 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소속기관 등의 장은 경감 경위로 신승할 때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경찰청장은 자, 위에서 말한 것에도 불구하고 정원 조정이나 승진 임용, 인사 교류, 파견 등을 위해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다 위임을 했지만은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경찰청장 본인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경찰 공무원 임명력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법조문이거든요. 시험 문제는 여기 법조문을 인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법조문도 눈에 익혀둬야 됩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있더라도 이 법조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또 실수를 하거나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 법조문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위에서 설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경정의 신성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경정 이하에 대해서 하지만은 총경의 강정전복 휴직도 할 수 있고 경감 경위로 신성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정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경감 경위로의 승진 임용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죠. 나머지는 모두 시경위로 다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시경위는 자치경찰 중에서도 지구대 파출소는 제외하죠. 경정에 대해서는 파전복 휴직을 가지고 있는데 경감 이하에 대해서 신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임 자체를 받지 못했고 승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위 경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속기관 등 보면은 여기는 시도청장은 경정에 대해서 파전복 휴직을 할 수 있겠죠. 시경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경감 이하에 대한 임용권이 있는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경위가 시도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재위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할 수가 있고 국수본부장은 이제 국수본 내에서 경정 이하 전복권이 있고 서장은 경찰서 내에서 경감 이하 전복권이 있습니다.
임용 절차에 관해서 138페이지 보면은 임용 등 절차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둔 게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입니다. 성격은 자문기관이죠. 자생문을 열고 고인인 한다고 했습니다. 고층위, 인사위, 인권위가 있고요. 인원 구성은 5내의 7명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죠. 위원장은 경찰청의 인사 담당 국장이 되는데 현재 직책 이름은 경무 인사기획관입니다. 위원은 경찰청장이, 위원장이 아니죠. 경찰청장이 경찰청 소속의 총경 이상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제적 과반수 찬성입니다. 제과찬이죠. 지난 시간에 의결 정족수가 좀 특이한 것들이 있었죠. 아두스를 기획해보면 제3위가 나가서 소정이를 만났죠. 추승보인 몸을 보면서 출산이 참 재테크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서 제가차는 추승보인이죠. 이는 인사위원회 말합니다. 인권위는 권으로 다 바꿨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